지금부터 이명박 정권 경찰관 블랙리스트 피해자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의를 생략하고 순국 선열과 이명박의 블랙리스트 탄압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무궁화클럽 운영진이자 경찰 내부 게시판 농객 경위 고 김영대님과 고 김명렬님, 그리고 2017년 10월 불법 감찰에 못 이겨 자살하신 충북경찰청 소속 고 피진아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무궁화클럽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궁화클럽은 2005년 5월경 일제강점기 시대와 군사정권의 독재잔재가 어느 조직보다 많이 잔존한 경찰 조직에서 지휘권을 이용하여 하위직을 핍박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지 못해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설립 취지로 현장경찰이 스스로 설립한 온라인 단체입니다. 설립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과 무궁화클럽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하여 경찰개혁과 경찰조직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노무현 정권 때는 경찰 내부 게시판과 무궁화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징계를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감후병 촛불 시위로 정권 유지의 위기를 느낀 이명박 정부가 개혁 성향 경찰 공무원을 시작하여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무참히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 현대사 이후 약 70년 사이에 부정부패와 관련 없이 단순히 글을 써서 쓴소리하여 조직 질서를 어지럽다는 이유로 파면 및 해임 7명, 어문사 2명, 그리고 수많은 무궁화클럽 동지들이 정직, 감봉, 견책 등 조직에서 파렴치범으로 쫓겨나거나 조직에서 관심 대상으로 나위를 찍어 고통 속에 근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탄압으로 내부 게시판의 어긴 개진과 무궁화클럽의 활동도 약 10년 동안 중단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법 감찰로 결국 충북경찰청 피진아 경사가 자살하고 표정목 경장이 파면되는 등 지금까지 경찰 조직에서 불행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초는 밟아도 괜찮다는 우리 역사의 서글픈 좌상이 민주화가 되었다는 이 시대에 우리 하위직 경찰은 지금도 민초로 잡초로 대우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경찰이 경찰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때 경찰 조직이 바로 서고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경찰의 주름한 명령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명박 정권의 경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경찰 적폐청사가 수사권 독립 그리고 경찰 대개혁을 할 것을 신분 하위직 경찰을 대변해서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전 현직 경찰분들하고 무궁화클럽을 의시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기자회견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관도 경찰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국민으로서의 생각을 잊지 말고 올바른 경찰관이 되는 것을 저희는 바라는 바이고, 과거 잘못된 정권에서 우리 경찰관들을 수적으로 이용하고 죽으로 이용해서 같은 동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넣고 또 잘못을 저질렀던 일들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경찰관을 무척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결국 경찰관이 이 나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찰관이 수사권을 갖게끔 이렇게 해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찰이 중립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경찰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기 좀 보고 얘기를. 많은 경찰들이 이명박 밑에서 어떤 그런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심판행동본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장관성 사이버팀장이 저를 1년 동안 연 2,000명을 동원해서 내사를 한 결과 저를 기소한 게 50만 원 형량으로 기소를 해서 고소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 부분에 전 경찰에 책임을 저는 묻고 싶고요. 장관성은 지금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아직도 전혀 반성을 안 듣는 거랍니다. 지금 제가 경찰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부역하는 경찰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피해를 본 경찰분들 오늘 나오셨는데 저는 부역한 경찰들 분명히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경찰로 태어나고 지금 저 경찰 순위모들 제가 경찰 5명 제주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고발도 했지만 경찰 순위모들 적폐를 분명히 몰아내고 단죄를 한 다음에 우리 경찰 수사권 가져옵시다. 그래서 새로운 경찰로 태어나서 우리 민주경찰이 앞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력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찰의 영웅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강경 진압에 반대한 전남 노경국장이었던 시안감 모 안병아 셋째 자제분 안호진님을 왔습니다. 성의 주시죠. 1980년 전남 경찰국 경찰국장했던 고 안병아 치안감의 막내 아들 안후대라고 합니다. 1980년 저희 아버님은 광주 시민을 구하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저희 아버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5년 지난 후에야 겨우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이 과거의 악습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대단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7명 파명 해임되고 2명이 의문사였습니다. 그분들이 다 문화클럽 회원이고 운영진이고 내부 게시판 대표 농객들입니다. 지금 4명이 복직을 못했습니다. 2분은 상당히 그 생활고에 겪고 있고 부인이 또 암 말기 환자고 또 한 분은 천홍fon님은 지금 부문 불출됐습니다. 그래 지금 한 분 광주에서 우리 무화클럽 5대 회장이사 진짜로 엉터리 같은 이 감찰 징계로 우리 조직에서 사인이나 다름없는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눈물나게 여기 올라왔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온 정혜곤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경찰청에서는 2005년 9월달에 내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청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2011년 8월달에 강주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강주 경찰청은 부당 징계로 파면난 징계를 당했습니다. 파면 징계 즉시 지휘관의 부당 청년 동아리는 내부 부조리 척결을 하라고 경찰청에서 만든 정식 단체입니다. 저는 당시에 강주경찰청 산하의 청년동아리 회장을 했고 강주 북부경찰서의 청년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인사 비리를 저지르니까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구명 당시 강주청장은 부조리를 저지른 교통과장은 포옹을 하면서 부조리를 고발한 저는 이 경찰로 표적 감찰을 한 다음에 파면 처분을 했는데 그 파면 사유가 대부분 90%를 하위 날조 하위 징계를 만들어서 저를 파면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관이 그것도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서장 감찰관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허위 공문서 만든 감찰관을 작년 12월 5일 날 이 경찰청에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고소장 올렸는데 저를 파면시킨 경찰서장과 감찰이 지금도 강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료를 내려버려갖고 셀프 수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저는 또 기각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대통령 하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찰은 정말로 각성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찰관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관한 기사는 뉴스 기사에 크게 나와있고요. 정말 그 기사 내용이 기록자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징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여러분? 정영원 경위님의 21개 감찰 사유입니다. 감찰은 어경 폭경, 어경 기합, 어경 협박, 어경 모욕, 어경 사역, 어경 부당한 대우, 어경 욕설, 뉴스 보도, 근무 결약, 허위 공문서, 내부 오관, 이게 질서. 저도 경찰을 하지만 이게 진짜로 미친 짓이야, 조잡한 짓입니다. 이게 조직입니까? 국민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경찰이 정의로운 경찰, 청년동아리 회장으로 자기들이 지정해놓고 이렇게 경찰 표창을 25개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을 하루아침에 못된 삶으로 조직의 파렴치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 분이 7명이나 되고 그런 분이 2명이나 돌아갔었습니다.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직학생을 제한 이명박을 구속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10년이 이명박 사기꾼 쥐새끼 정권 5년과 그리고 박근혜 보안 정권 5년이었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국정원이 국민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검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그리고 경찰은 현장에서 항의하는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다면요, 당연하게 양심 있는 경찰이라면 분명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경찰을 파면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일어나서 이 법치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국민이 정권을 바꿔서 지금 사회 곳곳에 적폐청산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역시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죠. 국민이면서 국민의 봉사자인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을 이명박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파면하고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찰과 우리 국민들은 손을 잡고 과거의 적폐를 정산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 그리고 경찰 민주화를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꿀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만이 우리 국민의 인권이 그만큼 신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동지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복직시켜라!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동지들을 복직해라! 일제시대 때 가장 악질적인 조직이 바로 친일 경찰들이었습니다. 이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혹독한 고문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 악질 친일 경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메가더 사령관 포고령에 의해서 현직으로 복귀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죽는지 알고 산속에 숨어 있었던 이 악질 친일 경찰들은 보라는 듯이 막강한 더 큰 벼슬을 갖고 화려하게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된 이후에 서울시내 10개 경찰서 중에 전부 다 친일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의식있고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으로 떼어 죽였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어린아이들도 울다가도 순사가 온다라는 눈물이 끝일 정도로다가 경찰들은 민중의 공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영화 암살에서도 주인공이었던 조선의협단장 김원봉 장군님을 빨갱이로 몰아서 모욕을 주려고 화장실에서 용돈을 보고 있는데 벽대도 매지 않냐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갖고 빨갱이 두목이라고 뺨때기를 때렸던 이 자들이 바로 노독술 친일 경찰입니다. 여러분, 김원봉 장군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국에서도 목택동이도 장개석이도 중국 인민, 조선인민 모두 앞에다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극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 친일 경찰의 못속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3.1 독립항쟁 이후 사이토 일본 총독이 서울역으로 돌아오자 거기에다 폭탄을 던지신 분이 강희구 의사입니다. 근데 악질 친일 경찰 김태석이가 종로구 누화동에서 숨어 계셨던 강희구 의사님을 갖다 잡아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석이는 해방된 조국에서 용산경찰서장을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토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악질 살인마 전두환이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했습니까? 최루탄과 전투경찰이 아니었었으면 도무지 전두환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최루탄을 쏟아부었으면 삼양화학이라는 최루탄 제조회사가 재벌이 생겼고 그 회장은 1987년 개인 랩서자 1위로다가 등록이 될 정도로다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습니까? 한 가지 더, 노태우 정권 때 강정대군을 쇠몽대로 때려 죽은 게 바로 경찰입니다. 이 악질 친일 경찰들 출신들이 대를 이어서 독재자들의 투구가 돼서 쳇박조가 돼서 축세를 하고 거기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경찰을 갖다 개혁하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무궁화 클럽 회원들이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현직에서 다 잘리고 이 걸길에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비춰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이 악질 친일 경찰서부터 반민주적인 경찰들은 민족 앞에 사죄하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수뇌부들을 응당히 응징을 해야 되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무궁화 클럽 회원 여러분, 너무 고난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옆에 우리 현직 경찰관들도 많이 와주시는데 경찰관도 경찰관은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도 좀 하고 말 좀 하고 또 소리로 글도 쓰고 좀 합시다. 말한 것을 잘못했다 하고 글 쓴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국가기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보도 못하게 하고 듣게 못하게 된다면 그 공산주의 민주국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우리는 다 바른 말 했습니다. 바른 말 했다고 파면시킨다는 어디가 있습니까? 진상 규명을 찾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국가명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신 정권 뒤에 이 나라는 수많은 양심수를 영장도 없이 공무 사법살인을 자행해와 적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편성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병들었습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국과 같은 재판을 밟고 있는 전 국정원장의 고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흠집을 내고 끼리들만의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정원 돈을 사찰과 공작해왔던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 공학 클럽까지 사찰을 해왔음을 모두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촛불 분명으로 출발한 현 정부는 차고 넘친다는 지난 정부 불법 증거와 같이 안덩어리를 완전히 박멸치 않으면 그 피해는 혼란히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자고 공연하지 말고 이 시대 존재의 완성을 실현할 것을 퇴직 공직자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권만 획득하여 서민들과 하위직 사람들을 머슴이나 개돼지로 부려먹을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연대를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전현직 경찰관 동료 여러분, MB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정권 실세들은 국정원 등을 동원하여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탄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국민의 집결된 힘에 놀란 MB정부는 자신들의 부도덕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각계에서 여론을 선도하며 비판적인 사람들을 가려내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경찰 고위직으로 임명한 다음 경찰 조직을 정권을 지키는 충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공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경찰관을 상대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 다음 온갖 누명을 씌워 파면 해임시켰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경찰 동지들이 억울하게 공직 학살을 당하고 경찰에서 쫓겨났으며 그중 2사람은 의문사까지 당하였습니다. 정혜원 경위의 경우는 재심 신청 중인데 광주경찰청의 편협적인 수사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정권 보유를 위해 경찰 조직을 충견으로 길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동료, 부하 경찰관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조직에서 내쫓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전현직 경찰관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B정부에서 자행된 경찰관 공직 학살,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직 학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문 요구사항 3가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B정부 당시 경찰관을 파면 해임시킨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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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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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과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죄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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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0일에 우아클럽 경찰 적폐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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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민족 애국 대표적인 단체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단체 신채호, 조선의열단, 또 우리 장준하 선생님, 또 도산안장호, 투명사회, 서울의 소리, 사법정의연대 모두 지금 총표를 했습니다. 오늘같이
경찰 개혁을 부르짖고 민주화를 부르짖고 이렇게 시민단체와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은 경찰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나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형사사법의 제1선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정신 못 차린 이명박 정권의 추구가 되어서 공권력을 누리라고 경찰관의 인권을 파기하고 야비한 공작을 통해서 공직악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기하는 반민주, 반헌법, 반인권적 만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역사에 있어 다소 간용하는 것은 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를 지은 자보다 더 큰 죄악을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합시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직악사를 자행한 적폐의 주범 이명박을 구속하라! 2009년 11월경 파면당한 전 수서경찰서 양동열 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 당시 김모 총경이었습니다. 이자가 파면되기 석 달 전에 수서경찰서에 나와서 전 직원들을 소집해놓고 경찰 내 촛불 시위대와 같은 종북좌파 빨갱이 불순분자가 숨어있다. 이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옷을 벗겨 영구히 조직해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바람 배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법 감찰을 희생당한 공직악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지금 수사 중인 전 강조경찰청 북부경찰서 정혜권 경위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라! 경찰위원회는 각성하고 이명박 정권 경찰관 블랙리스트 공직악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우리는 경찰 블랙리스트 공직악살 적폐 청산 없이는 경찰개혁은 허구라고 단정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가 바로 선다!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